그리고 그 전에 그 당나라에 이제 수나라가 있었거든. 수나라 고구려가 잘 막아냈거든요. 그거 그 전승 기념비 같은 그 기념 건물이 있어. 그걸 갖다가 없애려고 그랬어요. 당시 귀족하고 왕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그 전승 기념비, 그 전승 기념 건물을 왜 허뭅니까? 절대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왕과 귀족들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감독님? 느낌에 상당히 자주적이지, 민족적이지, 멋쟁이야. 그런데 그걸 기록한 게 한참 시간이 흘러서 누구예요? 신라의 김부식 아니에요. 근데 김부식이 저기잖아. 4대파잖아. 그러니까 김부식이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버릇없는, 대국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놈이다. 그리고 또 이 김부식이 이제 고려 사람이지만은 조상이 신라의 진골이야. 그러니까 고구려의 연개소문의 이런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행태를 4대 보수적인 김부식이 좋게 썼을 리 없겠죠. 그래서 당시 김부식이 뭐라고 썼느냐? 난폭하고 나쁜 짓을 벌였다. 연개소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이건 기계 있고 용맹하고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거고, 그리고 이 김부식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난폭하고 몹쓸 짓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거지. 이 연개소문이었어. 이제 목소리를 내니까 귀족들이 아플싸 싶은 거야. 야, 이거 속았다. 그때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네. 시원해.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계는 딱 들은 거야. 뭐? 나를 노려? 야, 모여.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자기 이제 사병들을 딱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정보를 흘리냐. 야,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 야, 선수 쳐.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잔치를 열어. 잔치를 열고 거기서 여기는 연개소문 군대에 사병식, 열병식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행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반대파 귀족들이 술 주고 고기 주고 밥 준다고 그러니까 잔치한다고 놀러 왔다가 열병식 보다가 갑자기 촉촉 하던 군인들이 촉 하고 칼을 빼더니 거기서 그냥 도륙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고구려 귀족이 100명이 도륙이 됩니다. 100명이. 그럼 거기는 이제 귀족을 죽였어요. 그럼 이제 연개소문은 귀족하고 왕하고 한 편이니까 이제 영령도 가만두면 안 되잖아.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영령을 잡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살려두면 안 되는 거지. 군대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연개소문이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시 중에 만만한 사람 하나를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앉힌 거야. 그게 고구려 마지막 보장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연개소문이 진정한 실권자가 됩니다. 왕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국무총리를 막리지 뭐 이렇게 불렀다면, 대대로를 막리지가 대도로인데 국무총리를 대대로 막리지 이렇게 불렀다면, 이때부터 연개소문은 태대대로 클태자 써서, 그리고 대막리지 이름을 하나 붙여. 그전에 없던 이름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빅 국무총리, 그레이트 국무총리, 울트라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관직명을 바꿔갖고 울트라 수상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왕머리 꼭대기에서 권력을 휘두른 거야. 처음에 어땠어요, 감독님? 연개소문 참신했지, 자주적이었지, 기계 호방했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을 얻고 23년이 흐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물이 고이면 썩지. 그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초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항상 몸에 칼을 5개를 차고 다녔다. 칼제비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갑옷을 입고 칼 5개 차고 말을 딱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 귀족 출신 무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웅크리게. 그래서 그 등을 밟고 말에 올라가. 말 타고 이렇게 사냥 갔다 오잖아요. 온 다음에 야, 귀족 너 일로 와. 그러면 등 대면 그 등을 밟고 돼.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한 번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 한 번 연개소문이 밖으로 나가면 이건 군사작전이야. 그냥 고구려의 군인들의 행렬이 국군의 날처럼 쫙 퍼레이드처럼 갑니다. 그 맨 앞에 있는 군인이 백성들한테 비켜! 저리 비켜! 그럼 백성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여기는 연개소문은 이미 예전의 연개소문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끊임없이 여기는 이제 백제하고 여기는 신라를 공격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신라의 그 김춘추를 비롯해서 이제 뭐 당나라한테 살려달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라가 SOS를 치니까 당나라가 그랬어, 연개소문한테. 고마하지? 고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왜냐면 당나라는 속국으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사신을 보냈는데 첫 번째 사신 무시. 고마해라 이거 무시한 거예요. 당나라 이제 황제가 화가 난 거지, 이스마일이가. 그래갖고 두 번째 사신을 보냈거든. 연개소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토굴에 동굴 감옥에 가둬버렸어. 완전 이런 걸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 순수한 우리말로 개무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감독님이 당나라 황제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지. 이 자식이 안 되겠구만! 그러면서 당나라 이세민이가 여기는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전에 이게 천리장성을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여기는 천리장성을 우후죽순으로 깨버려. 근데 여기서 한 작은 성 하나가 80만 당나라 군대를 막아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성 전투? 안시성 전투야.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 거기서 양만춘으로 나오잖아, 조인성 씨가. 근데 양만춘은 이제 조선시대에 나온 이제 야사의 인물이고요. 정사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의 공격을 막아내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어요. 인간은 언제나 하늘의 별이 되기 마련이죠. 여기 있는 연개소문은 666의 하늘로 떠납니다. 666년에 어떻게 날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는 그냥 역사의 별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독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이제 대망리지를 누가 물려받냐면 그 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연개소문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연남생이야. 큰아들이야, 연남생. 얘가 이제 대망리지를 물려받습니다. 대망리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동생이 뭐냐면 연남건. 셋째가 이제 연남산이야. 연남산. 근데 여기는 큰형하고 둘째, 셋째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갖고 큰형이 대망리지를 하는데 뭐 제대로 했으면 동생들이 그랬겠습니까? 여기는 연남생이가 자리를 비우고, 당시 수도가 평양이었는데 평양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 순행, 그 감찰을 나간 틈을 타가지고 연남건, 연남산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대망리지 자리를 꿰차버려요. 그래갖고 연남건이가 대망리지를 차지하고 연남건, 연남산이가 자기 친형을 죽인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럼 여기는 연남생이는 지금 막 순찰하고 있는데 대망리지도 뺏기고 죽인다고 군대 쳐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냥 여기는 당나라로 도망을 가버려요. 여기는 연남생이가.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 연정토가 보고 있었어. 감독님 연정토 기억합니까? 조선후기 안정복 선생이 연정토, 정토는 연개소문의 동생이다. 그 귀절 보고 이게 동생이야, 연개소문. 그럼 이걸 딱 보면 뭐야? 조카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야, 이 나라는 비전이 없구나. 그러면서 여기는 연정토가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알아요? 신라로 망명을 해버려요. 신라로 망명하는데 그냥 망명하느냐? 성 12개 성을 그냥 내줘버린단 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12개 성을 내줬다는 건 그 신라에 접경해 있는 그 도시 12개를 갖다 신라한테 다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대망리지를 맡았던 큰아들은 당나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야 될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신라로 도망가고, 결국 고구려는 완전히 뭐 내부적 분열은 사실상 만국의 촉매제 아닙니까? 그래갖고 흔들릴 때 여기 있는 김춘추와 여기는 당나라가 연합을 한 나당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여기는 백제 660년에 멸망하고 668년 연개소문 죽고 2년 뒤에 여기는 고구려도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700년을 갔던 나라가 내분으로 인해서, 독재 끝에 찾아온 내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 연개소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는 본능이 있어요. 모두가 그 꿈을 이루려는 데만 급급해.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 절대 연개소문처럼 초심을 잃고
부패하거나 변하면 안 된다라는 그 교훈을 끝으로 우리 101명의 위인들 삼국시대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설레미 여러분들, 우리 더 멋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